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수입니다. 자, 오늘이 2월 14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기세 좋게 초급등하는 그런 모습,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시 또 뜨거워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던 건데요. 자, 오늘은 불과 하루 만에 그런 열기가 이어지지 않고 약간 가라앉는 그런 모습. 장중에는 오히려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오기까지 한 정강후약의 일봉상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차트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고점에서 현재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죠. 자, 그런 모습이 어떤 측면, 현재 그동안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세를 기대했던 그런 분들한테는 자, 오늘 같은 이런 모습, 현재 하루 만에 지수가 약간 주춤되는 또는 꺾이는 이런 모습이 다소 현재 불안하거나 그런 최소한 실망스러운 측면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현재 정세가 아주 뜨거운 어떤 열기, 시장 참가자들 상당히 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대규모 자금의 이동, 그것을 그레이트 머니 무브라고 얘기했습니다. 금융자산의 대이동이란 관점으로 현재 추세적인 구조적인 변화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의해서 막강한 초유동성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증시가 그렇죠.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정책 환경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 및 전망이 좋은 게 전혀 아니죠. 네, 그런 것에 비해서 지수가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 현재 경제 상황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지수가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간다. 이걸 기대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적당한 조정을 거치고 N자 형태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고요. 또 국면으로 제가 설명드린 바도 있었죠. 여태까지 국면은 코로나를 극복한다는 개념에서 특히 바이오 및 그에 속해 그 바이오가 속해 있는 코스닥 위주로 반등해 나왔던 제1 국면을 벗어나 시장의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기관 및 외국인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서 대형주가 주도하는 그중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제2 국면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우리 예상대로 현재 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조정을 거치고 조정을 안 거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2 국면이 진행될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골적으로 삼성전자 및 그에 부대하는 IT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장세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는 뭐 현재 제가 입이 아프도록 또 듣는 분들의 귀가 닳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변화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재 FST 등 몇몇 IT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들 종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 포인트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경제적 상황부터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자, 경제적 상황은 일단 뭐 미국발 호재는 이거죠. 미국 ADP 민간 조사 기관입니다. 매달 민간 정부 부문을 제외한 민간 부문의 고용 일자리 수를 체크를 하는데요. 지난 5월달에 276만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내용만 보면 아끼는데
지난 4월 달에 2천만 명 정도, 2천만 정도 일자리가 줄은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큰 호조가 됐다는 것이고요. 또 미국의 ISM PMI 지수, 상당히 중요한 지수인데 최근에는 별로 그것이 주목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조업 지수가 43.1, 비기업 지수가 45.4, 지난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게 개선됐습니다. 아직 기준선 50에 못 미치지만 지난달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이 또한 호재가 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중국은 이미 50선을 넘은 지 벌써 3개월이 됐다는 것이죠.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는 50.6이나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중국의 지난 5월달 자동차 판매가 전달 대비가 아니고요. 작년 동기 대비 코로나 피해를 받기 전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받기 전 지난 5월달에 비해서 오히려 11.7%나 자동차 판매가 급증을 했다는 것이죠. 중국 경기는 뭐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도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단계로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철강, 석유화학, 기계 이런 부분, 중국과 아주 밀접한 산업 부분이죠. 이쪽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보면 한국 콜마나 또는 코스모스 같은 현재 그런 코스맥스죠. 코스맥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도 그런 배경이 작용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포스코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종목은 LG화학인데요. LG화학은 중국 모멘텀에 상당히 민감하죠. 중국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삼성 SDI도 뭐 좋지만, LG화학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LG화학을 굳이 삼성 SDI를 바꿀 이유는 전혀 없어요. LG화학은 LG화학대로 가면 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다만 지금 현재 LG화학이냐 삼성 SDI 사느냐 둘 중에 하나를 어느 것을 고를 것이냐 새로 산다고 했을 때 그 점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팁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WTI 가격이 꾸준하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가 현재 WTI 일봉 차트인데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꾸역꾸역, 사실은 꾸역꾸역이 아니죠. 꽤 큰 폭으로 탄력도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무려 3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달 반 전에 WTI 가격이 12달러, 배럴당 12달러 정도 수준이었던 건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37.29달러로서 3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40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재 유가가 반등 또 40달러 정도에 안착이 되면 될수록 현재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간다면 석유와 건설,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이 좋아요.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조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인 관점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전기차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전기차한테 유리한 환경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더욱더 전기차 관련, 특히 2차 전지 관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보유가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과 함께 전기차까지 살펴봤고요. 자,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17원, 전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 강보합 정도를 현재 지키고 있는데 큰 변화 없습니다. 안정돼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현재 다우지수, 어제 다우지수는 급등을 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나스닥 선물은 약간 약합니다. 아마 이 영향을 좀 부분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국내 수급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어제 대규모로 순매도했죠. 1조 3천억 원이나 순매도를 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현재 이 시각 2,600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는 수비적인 행태, 그리고 코스닥은 순매수를 해요.
외국인들의 모습만 본다면 지금 당장 지수가 가파르게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 약간 특이한 모습이 나오죠. 자, 기관들이 어제도 일전넘게 순매수했지만 오늘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3,500억 원, 만만치 않은 대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현재 앞으로는 코로나 제2 국면, 즉 현재 대형주가 시장을,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끄는 장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거기에 포맷을 맞춘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는 어, 발빠른 또는 눈치가 빠른 기관 투자, 특히 금융 투자가 상당히 발빠르죠.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금융 투자는 추세적인 신뢰성은 없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도 뭔가의 변화가 수급성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겁니다. 콘텐고인데요. 콘텐고. 선물지수가 플러스가 어제 거의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현재 백오데이션, 약세장이라고 하는 백오데이션 상태에서 현재 강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콘텐고 상태, 정상적인 장세라는 거죠. 정상적인 장세가 됐다는 건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콘텐고가 나오고 있고 또 베이시스가 조금 더 플러스 쪽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플러스 0.2, 0.3.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하기 위해서는 현재 베이시스가 플러스 최소한 0.5 이상, 적당히는 1.0 이상으로 벌어지면 아주 좋다.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초대 규모의 프로그램 매수까지 유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현재 악재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죠. 여태까지 있었던 악재 그대로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수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또 어제는 지수가 너무 또 많이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도 다 부담이 된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정강후약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미중 갈등 문제가 봉합된 것은 전혀 아니죠. 즉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특히 중국 여객기가 미국의 본토를 운항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중국을 자극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문제가 아직은 남아있고 그 외 다른 문제까지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을 낙관만 할 수 없다 하는 건데 다만 이것이 아직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이 미국 증시도 한국 증시도 적당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 하는 정도 이거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장대 양봉이 두 개, 세 개째 나온 그 끝에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조선주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바이오주 중에서는 뭐 한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케이스. 이왕 얘기가 된 김에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오늘 고점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어제 급락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오지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양봉이 두 개, 세 개 나온 끝에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종목은 이제 대중화가 돼서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관심을 갖고 또는 매매 직접 관여하기도 했던 그런 종목이기에 더욱더 고점 추격 매수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건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시장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수가 정강후약이 나온 것은 현재 말씀드렸던 대로고요. 근데 주목할 것은 코스닥은 이런 경우에 코스피보다 더 현재 덜 떨어지거나 또는 코스피는 좀 약하더라도 코스닥이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하지만 코스닥이 과거에는 그랬지만 어제와 오늘은 현재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도권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은 지수와 아주 민감한 분야는 전혀 아니죠. 그런데 지수에 민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알테오젠도 그랬고요. 음봉이 나오죠.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왔고 그런데 그 반등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LNC 바이오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또한 그렇고요. HLB도 짧으나마 음봉 나오는 것도 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또 헤닉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유명한 종목들입니다. 메지온만 조금, 메지온도 고점에서 약간 밀렸단 말이죠. 고점에서 밀렸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모습 등을 봤을 때, 네, 그래요.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그 전과 같이 네, 지수, 코스피 지수에 역행하면서 오히려 플러스로 승승장구했던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지수의 영향을 받고 지수 따라서 같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 바이오의 독주 또 선도했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되죠. 따라서 바이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바이오로 할 때에는 어려운 여타 바이오들을 다 제치고 삼성 바이오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거 하나만으로 사실상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 벅찬데 그 외에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바이오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결코 특히 국면이 바뀌는 이 상황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추가적으로 뭐 삼성바이오 플러스 알파 정도까지는 필요할지 몰라도 바이오에 대한 비중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높아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금융투자가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매수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기관 전체 3,500억 순매수인데 금융투자가 3,800억 원이나 매수를 한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기관들이 전체 1조 1,300억 원 정도 순매수했는데 현재 금융투자만 1조 넘게 금융투자, 증권사 쪽이죠. 증권사 쪽에서 무려 1조 331억 전체 기관 매수의 91%, 오늘은 100%가 넘어가죠. 완전히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대규모로 매수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금융투자가 지난 5월 중순까지만 해도 계속 매도를 해왔던 금융투자 때문에 낙폭이 더 심해지거나 그랬던 그런 결과 나올 정도로 금융투자가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중순까지만 해도 금융투자권이 금년 토탈 약 11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던 주체라는 거죠. 계속 시장을 비관으로 왔는지 어찌됐든 계속 매도했던 건데 삼성전자만 4조 5천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금융투자가. 그래들이 어제는 삼성전 전체 순매수 5,161억 중 3,477억 원을 순매수 했고요. 또 다른 대형들도 매수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돌변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현재 금융투자가 삼성전자의 비중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규모 자체가 3,477억 원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 현재 기관이 매수했던 5,161억 원의 3분의 2 정도였었다는 것이죠.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금융투자가 거의 90%, 오늘 같은 경우는 100% 넘게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지만 삼성전자 집중도는 약간 떨어집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향후에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현재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집중도가 높았던 기관은 금융투자보다도 현재 약간 장기성 투자 성향이 높은 현재 보험사나 투신사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 700억, 800억 정도를 아니 모처럼만 했거든요. 뭔가 그들도 느낀 것이죠. 지금 당장 약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현재 연말에 다가올수록 또 내년까지 본다면 또 그 이상 본다면 삼성전자 유력하다라고 보고 금융투자도 매수했지만 보험사나 또는 투신사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도를 더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고요. 자, 그리고 IT 상황을 보면 어제 IT가 떴고 만약 오늘도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아주 강력히 반등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IT 종목들이 아마 어제는 졌지만 오늘은 떴을 겁니다. 코스닥의 IT를 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SCP 반도체, 뭐 넷패스,
또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 또 원익 IPS 이런 종목 떴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보면 약간 눈치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이 짙고요. 와중에 몇몇 종목들은 뜨긴 떠요. 몇몇 종목들은 현재 예를 들어서 재료가 나온 드림텍, 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아마 뜨는 것 같습니다. 드림텍 같은 이런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인터플럭스를 뜹니다. 갑작스럽게 말이죠. 네, 그 전부터 떴던 종목은 슈핑앤코리아 같은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꼭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니지만 FST가 이렇게 뜹니다. FST.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솔 케미칼이 뜨죠. 그러니까 IT 전반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가 있거나 뭔가 의미가 있는 종목이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지수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눈치를 본다는 것이 결국 이들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돼서 다 같이 좋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조정을 거쳐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 빠르면 2월 중순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7, 8경, 하반기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돼야 이들 종목이 노골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좀 기다려야 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및 특히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자, 우리는 에코프로 BM을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SKC,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FST 아까 말씀드렸고 MC넥스 같은 종목도 의미가 있는데 MC넥스가 뜬다는 얘기는 카메라 모듈 쪽이니까 삼성전기와 같이 이제 보셔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바이오 쪽은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알테오전이나 이런 종목 움직임이 약간 다르죠. 그리고 메지온 이런 종목과는 움직임이 약간 달라요. 그런 점을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되고요. 유가증권지 시장에서 약간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죠. 한국코마, 코스맥스 말씀드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름대로 올라가는데 상승폭 약간 4% 이상 올라가게 됐다가 상승폭이 깎이는 것은 지수 경향이 약간 바뀐 반me요. 그리고 네이버나 또는 카카오가 올라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적당한 타협을 하자 하는 관점이 전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고 물량을 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줄여서 IT 쪽의 비중을 어, 그 높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언택트 시대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상황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들 종목에 대해서 놓쳐서 구체적인 것은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뭔가 바뀌는데 좀 애매한 상태라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IT가 정답이다. 그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고 주변엔 다른 반도체 장비나 비메모리 반도체 및 현재 스마트폰 한 가지 더 팁을 더 드린다면 이건 가능한 것 같아요. 5G 중에 일부 종목이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KMW가 괜찮은 것 같아요. KMW 이거. 그리고 O이솔루션도 괜찮아요. O이솔루션도 괜찮고요. RFHIC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화웨이도 있고 어쨌든 실적과 관련된 변별성이 좀 있어서 지금은 O이솔루션 및 KMW 정도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매수 후보 종목으로 삼아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타이밍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기존 우리 그 포트폴리오에서 핵심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까 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게 지금 자막이 옆으로 나왔네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이제 말씀으로 드릴까 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CMO 관련된 글로벌 기업이 금년 들어서 아주 가파르게 늘고 있죠. 벌써 금년도 5건이 성사가 됐고요. 금년에 아마 12건이 성사될 것으로 현재 예상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 규모만 해도 벌써 1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7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죠. 작년 매출에 벌써 한 배 반 정도 수준의 수주를 달성했고
그것도 금년 상반기 중에 이미 달성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까지 따진다면 아마 2조 원이 넘어갈 것 같다는 것이고, 총 금년 신규로 수주받을 CMO 계약은 12건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수주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제2 공장까지는 거의 풀가동 체제입니다만 제3 공장은 아직까지 20%대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격적으로 현재 내년부터 제3 공장이 가동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은 금년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현재 금년 내내 계속 호전되는 실적과 더불어 내년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질 소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모든 캐파나 또는 현재 퀄러티 또 신뢰성, 성장성 이런 것 등으로 봤을 때 아주 우수한 자회사인 또 에피스도 현재 보유하고 있죠.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현재 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PER이 현재 수준, 작년 실적 기준, 또 금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적어도 80배 이상 상당히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더욱더 현재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고요. 세계적인 바이오체인 바이오젠과 또 에피스를 반반 나눠서 갖고 있단 말이죠. 또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아두카두맘이라고 하는 어,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이것과 관련된 CMO 계약도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물어봤을 때, 삼성바이오롭스는 단기적으로 약간 뭐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선 치더라도, 전체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승승장구한다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요. 그렇게 추세적인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 목표 가격을 최소한 아마 원래는 70만 원 받으려서 이미 70만 원 거의 다 왔습니다. 85만 원 제시해드리고 있죠. 내년에 한 100만 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된다. 우리는 바이오로 할 때 사실은 저는 실적을 현재 막연하고 불확실한 1000%의 수익률보다 확실하고 좀 안정적인 200%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믿을 수 있는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대수익이 좀 낮더라도 그게 훨씬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워낙 불확실하거든. 근데 1000%, 심지어 3000%를 언급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대 수익률을 따진다면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확률의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는, 솔직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만으로도 사실상 거의, 우리의 목표치를 충족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물론 저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FST입니다. FST가 제법 많이 올라왔죠. 오늘 뭐 상승폭이 깎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5개 종목을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바로 이들 종목 PSK, FST, 동진세미캠, DB하이텍, 태선한데 이 중에 PSK, FST, 또 동진세미캠, SNS텍은 삼성전자가 최근 집중 투자하고 있는 EUV, 즉 극자외선 노광기라고 했어요. 이 극자외선 노광기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 업체들입니다. 물론 PSK는 소재 업체가 아니라 장비 업체입니다만은 드라이 스트립 업체이죠. 포토레지스트 세종 장비 세계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현재 PER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7배. 물론 DB하이텍이 더 낮네요. DB하이텍 6배. 근데 FST도 상당히 좋아요. 또 SNS도 같이 말씀드렸죠. 펠리클, 포토레지스트를 현재 걸로 딱 보호하는 포토레지스트가 아니네요. 포토 마스크입니다. 포토 마스크 사진 필름 원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필름 원판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펠리클입니다. 펠리클을 만드는 국내 최대 업체 시장 점유율이 80%나 됩니다. 온도 조절 장치도 하고 있죠. 금년 1분기 실적 저조했지만 금년 하반기 때부터 가파르게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데요. 이렇게 구분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2유비와 관련된 제1차 수혜주는 1단계에서는 SNS텍 먼저 올라가고요. 2단계에서는 FST가 올라간다.
거고요. 3단계에서는 아마도 이 종목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현재 PSK 이 종목이 아까 얘기했던 드릴스트립 즉 세정 장비 만드는 포토레스를 닦아내는 그러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PSK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금년부터 폭발을 한다는 거죠. PSK가 조금 더 유력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4단계에서는 아마 같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동진세미 게임이 움직일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포토레스 직접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본의 수입 대차 효과까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의 개별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들은 여기 그 안내판에 나오는 하단 부분에 현대투자연구소 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3개월에 100만 체험 서비스입니다. 체험 서비스를 한번 가입해서 저한테 한테 그 기간만이라도 한번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달라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입금을 하시고요. 그리고 010-2420-0553 전화번호로 성명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